발제와 지정 토론 6분의 토론을 듣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집에는 발제를 20분, 토론을 7분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 힘들게 모셨는데 시간이라도 좀 넉넉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제는 한 30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토론은 한 10분 이내로 맞춰주신 다음에 나중에 플로어 토론들이 있으면 또 반론과 쟁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개정안도 나왔고 방향들도 있었는데 특히나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또 지자체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를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좀 더 완성된 법 개정안이 현정부에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사회공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맡고 계시는 김철 선임연구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래 자리집 순서대로 할 텐데요.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신 원규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교통이사를 맡고 계신 노기호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에서 장관 맡고 계신 유해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국회입법조사관 맡고 계시는 유영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유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지도를 맡고 계시는 나도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럼 바로 다른 얘기 없이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철 선임연구위원님을 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말씀드립니다. 네, 사회보건연구원 김철입니다. 바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 공공기관 역할 그리고 책임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 공공기관들은 이런 양적인 성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제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그런 법적 테두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공공기관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제한된 법들을 보면 좀 여기에 좀 충분히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그런 안들을 특히 이제 그 공공성 강화 그리고 운영 민주화를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안을 좀 마련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줄여서 이제 이 축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지방공공기업 관련법 개정 현황이 나오는데요. 20대 그리고 21대 그리고 현 22대에 걸쳐서 지방공기업법과 관련해서 많은 안들이 이제 제출되긴 했습니다. 근데 다수 개정안들이 이제 사실 이제 좀 내부 인사랄지 또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그쳤고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좀 없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때만 지금 현재 현 국회에 보면 7월 현재 21건의 개정안이 이제 제출되긴 했지만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그런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운영 민주화 내지 이 공공성 강화하고 또 거리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비하면 약간 이제 좀 수가 적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약간 이제 그 내부 인사나 조직 운영에 관한 그런 그 개정안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 방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출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공기업법 개정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강화 그리고 운영 민주화 이 두 가지 테마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좀 이제 그 필요한 그런 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이나 그다음에 범위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지방공기업법의 그 의무 적용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세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8가지 정도만 돼 있다가 최근 문재인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새롭게 요구되는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11번째로 나와 있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발전 이용 보급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개정 서류를 보시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나 책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영역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적용 사업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직영기업 그리고 공사공단이 이제 경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위생 등 공공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좀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그리고 또 민간에 위탁된 그런 사업력도 좀 추가하자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건 이제 좀 담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에 좀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영화, 버스 공영제 이런 것들 이제 그 실현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방공기업이 주로 이제 수익성 중심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이런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좀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세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거의 많이 다루지는 않았고 다만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게 이제 그 화두가 되면서 이 내용을 이 경영의 기본 원칙 안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은 뭐 당연히 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본 원칙 중에서 42페이지에 보시면 3조 2항이 나와 있는데요. 2항에 보면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그 설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려고 할 때도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데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차라리 없애고 좀 민주적이고 주민 참여적인 방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뒤에서 이제
그 이런 경영의 기본 원칙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의무 적용 사업과도 좀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이게 이제 지방 직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간 좀 적용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대로 된 이제 지방 공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고 약간 좀 그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기준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는 이 경영평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발표가 있으면 거의 모든 신문에 있는 것들이 이제 결과가 어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성과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좀 변경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의 경우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얼마 전에 이제 이것도 그 평가 기준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그 5가지 정도로 6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 이제 그 전부터 노동부에서 이제 많이 제안을 해왔던 그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공공성을 담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집어넣자라고 해서 개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명령 개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이런 그 경영진단의 실시 요건 자체가 경영 부실에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성 그리고 공공 서비스 증진 또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 등의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경영진단을 실시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그 국가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공기관도 그러한데 이 경영이란 말 자체가 경영 효율성 내지 수익성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경영이란 말을 운영으로 좀 약간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전면적인 이런 개편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경영이란 말은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요소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기관 운영이나 공공성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좀 포함시키자라고 해서 적어도 이제 경영진단 요건에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운영 민주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참여 통제 기제를 마련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주민 대표성이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관계 공무원 이외에 예산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그런 주민 대표 기구 이런 데 추천하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좀 추가하자라고 해서 그 주민 대표성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개정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7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그 3분의 2 이상을 민간 경영을 하되 절반 정도는 그 예산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주민 대표 기구 이런 데서 이제 그 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자라고 개정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공공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는 대부분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공무원들도 또 여기 이제 그 비상임 강사 또는 이사로 이제 비상임에 있었을 이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과 민주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역성과 공공성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좀 약간 그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지방공기업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좀 강화하는 그런 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경영진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공공기관이나 출자 추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 등을 통해서 그리고 공무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이사가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이제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거나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상이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민과 그 이해관계자들이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자기가 임명한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 뭐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그런 그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결국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임원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좀 약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규정들이 사실 다 한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한꺼번에 좀 약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퇴직 공무원 및 낙하산 인사의 임원 선임 제한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퇴직 공무원을 그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명하려고 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임용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모집에 의한 경우는 이것이 이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때는 다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해당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뭐 국장이나 뭐 그 이상의 어떤 그 지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냥 일주일 뒤에 그냥 그 임원으로 와버리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두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에 뭐 이런 취업 제한 기준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시장형 공기업만 해당되고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이게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2년 이내에 어떤 이제 퇴직한 공무원은 좀 공개 모집 절차에 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인사 그 조직 운영 기준이라도 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활성화 법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해서 이미 그 노동이사가 도입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아예 이런 그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아예 악화시켜버리거나 아예 기준 자체를 축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조례는 제정했는데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하면 이게 법에 좀 약간 규정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작년 그 박정현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약간 그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이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그런 상위법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이런 법에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과 국가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출자 추정기관 그리고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있는 그런 노동이사를 보면 사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의견들이 상당히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뭐 서울시 같은 곳에서도 민주성이나 또는 이제 뭐 그 이사회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측면에서 노동이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반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원이나 자격부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좀 논의할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이를테면 자격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조례에서 이제 3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정도만 근무하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00명 이상의 1명, 그리고 300명 이상의 경우에 2명은 조정되고 있고요. 다만 좀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서울시, 광주시와 전남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1명, 그리고 100명 이상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두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준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정원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 이제 노동조합은 자격 박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그 공공기관 그 경영 지침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동이사 자체가 노동조합에서 이제 거의 추천하거나 뽑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노동이사가 되면 여기서 이제 아예 탈퇴하라는 것은 사실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 이제 노동조합 자격을 가지고 노동이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법상에 이것은 좀 규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개정을 한 내용들이 지금 그 56페이지와 57페이지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그 책임과 권한과 관련된 그런 규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절에 이제 최상권만 규정되어 있고 노동이사한테 많은 권한을 주었냐 하면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이사와 똑같은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지만 임추위에도 아예 권위를, 그러니까 비상이사는 할 수 있지만 노동이사는 하면 안 된다랄지, 또는 의결권이나 그 의양 부의권이랄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권한 면에서 사실 비상인사도 갖고 있는 권한을 노동이사가 갖고 있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말로만 이제 그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자라기보다는 이런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법안에 담을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이런 것들 다 담는다 그러면 이제 형평성으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행령이나 이런 데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지방 공기업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다 이제 그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된 이런 핵심 규정들을 좀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와 그다음에 단체장이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이제 거의 의견이 맞는, 그리고 같은 정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사통과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그런 이제 그 추천 수를 좀 줄이면서 시민사회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개정한 내용이 6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공기관 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지방공기업이라고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지방공공기관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번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계속해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추천기관을 묶어서 함께 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용어로 지방 공공기관을 쓰고 있고, 사실상 그래서 행안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내올 때도 다 지방공공기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 개정을 할 때에도 지방공기업법과 지출법 개정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에 대해서 함께 좀 규율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어디에나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인섭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 원권 선생님께서도 좀 약간 제안한 바에는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양자를 한꺼번에 규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이것은 이제 엄청난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가 물론 설치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은
행안부의 어떤 소속기관으로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계를 개선해서 시민과 의결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요사항도 다루고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이 다 알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예를 들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권한만 강화해서 시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되 구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성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제 그 개정안 나와 있는 65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5페이지 쭉 보시면 우선 그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좀 그 제안하는 그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차관, 차장 그리고 이에 상당한 공무원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그리고 시장 구청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지방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앞에 정책위원회가 뒀는데 여기 또 운영위원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 공기업은 아니고 출자 출연기관에 관련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운영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양자를 함께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두자.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공공기관 정책위원회는 행안부 밑에 두는 그런 이제 심의의결기구이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지방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밑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신설을 해서 이런 내용을 좀 담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규정을 두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출법에 있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정은 뭐 삭제하든지 좀 개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경영에 대한 이제 주민참여 의무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사실 그 문재인정부 시기에 이미 행안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지방 공기업에 있어서도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영에 대한 이제 주민참여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전문위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근거 규정은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주민소송이랄지 참여예산제, 그 다음에 주민소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2페이지에 보시면 출자 출연기관 법과 관련된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그 지출법 개정안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법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도 많이 좀 흔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운영 민주화 그리고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좀 이제 이 지출법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그런 개정안들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출자 출연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 이것을 관련된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포함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행정 규칙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지출법을 제정을 하면서 아예 이런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이제 지방 출자기관이 뭔지 출연기관이 뭔지 이런 것들이 아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좀 이런 것들은 좀 일단 규정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약간 언급드렸던 운영심의위원회, 만약에 이제 앞에서 그 지방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신설되고 제정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와 별도로 좀 운영심의위원회 제도도 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뭐 이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출자 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은 좀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가 아예 그러니까 두드럭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구성된다 하더라도 법과는 약간 법률 기반을 위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 방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방의료와 주민 등의 어떤 참여,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어떤 통제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어떤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위원회 비중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에서 좀 구성을 바꾸는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민선 8기에 걸쳐서 상당히 이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뭐 이런 통폐합들이 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갈등을 낳았고, 실제 절차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다룰까 하다가 이런 내용을 여기 이제 통폐합 등의 절차를 명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천준호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제 좀 제시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서 좀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 서면으로 이제 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되는 그런 회의 규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 의무화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이사회 일반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따라서 노동이사가 지금 다 이 출자 출연기관에도 다 규정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 노동이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앞에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출법에 노동이사와 관련되는 그런 규정을 두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사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없는데 노동이사만 규정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이사회 일반 사항을 먼저 규정을 하고 나서 그런 노동이사에 관한 규정도 두자라고 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의결 기관인 이사회 구성, 그리고 감사제도,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그 의견 주체들의 어떤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공공이사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러니까 민주적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에 그러니까 이사회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둘 때 함께 두자 해서 이런 내용을 85페이지부터 해서 쭉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 좀 신설된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법제와 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정원 규정과 관련해서 출자 출연기관은 보통 지방공기업보다 상당히 좀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작은 기관에서 훨씬 더 노동이사 필요성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원만 100명, 300명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는 50명, 100명으로 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정원 규정은 좀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좀 비슷하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이사회도 되어 있지 않는데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여기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비상임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출자 출연기관들도 대부분 규정을 다 지방공기업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에서 임추위를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은
지출법에도 규정해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임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런 규정들도 그 이사회를 두는 김에 함께 좀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은 지방 공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진단과 관련된 그런 그 조치를 개선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지방 출자 추정기관은 출자기관은 이제 그 주식회사,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추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성 내기보다는 사실 공공성과 관련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국가공공기관에서 그 준정기관과 거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잣대를 들이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이 조치를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지방 공격과 비슷하게 들이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꼭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일단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장학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적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규정들은 이전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정규칙으로 있을 때 그런 규정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적어도 이런 기관에서는 좀 경영진단 이런 조치를 예외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좀 규정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 지방 공공기관 개정 방안을 좀 마련했고요. 이미 박정희 의원이 좀 어느 정도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 국회에서 좀 약간 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